뺑! 뺑! 자, 부연 설명 파트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133페이지까지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쵸? 다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 거죠. 부연 설명에 집착하지 말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이제 약간 실력이 부족할수록 부연 설명 읽다가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once가 부사절로 쓰이면 if잖아요. 만약 a bottle of perfume 향수 그게 has been opened 열렸어. 그럼 그렇게 되면 it becomes 와, 이 단어 보여요? susceptible? 이거 너네 나왔던 거죠? 그죠? 취약한이란 뜻이야. susceptible 뜻이 뭐라고요? 취약한. 그리고 뒤에 to 전치사입니다. 얘랑 정확한 동의어가 vulnerable. 불날 것 같다 이거죠? 불날 것 같다. vulnerable. 자, 그러면 향수가 취약해진다라는 거야. 무엇에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oxidation에 취약해진다라는 거야. 아, 근데 저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은데. oxy가 산이잖아, 산.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산화. 그치? 근데 이제 저 같은 문돌이는 산화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컴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설명? 부연 설명. 우린 그걸 동격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죠? 이게 동격이 되는 겁니다. 동격이 뭔지는 알 거고요. 산화가 뭐냐면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이에요? 변화시키는 the chemical makeup. 이게 구성이야.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the smell of the perfume. 뭐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야? 따라서 향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됐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맞죠. 넘어갑시다. 182번. susceptible은 절대 모르면 안 돼요. vulnerable. 이제 맞추자고, 그지? vulnerable도 나왔고 susceptible도 나왔잖아. 그치? susceptible의 뜻이 그 명사가 뭐였어? 뒤에 뭐로 끝나? able로 끝나죠. 그럼 able로 끝나는 것들의 명사형은 ability로 해주면 돼. 그럼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하면은 그 취약함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죠? 취약함. 382번 볼게요. 자,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이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발견한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발견한 내용을 보니까 the bones of 10,000 wild horses. 그러니까 엄청난 말들의 뼈를 발견했대요. 어디에서? At the bottom of a cliff. 절벽 아래. 그 프랑스에 있는 절벽 아래에서 말뼈들을 발견했대.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줄 쫙 가 있잖아요. 얘가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건데 읽어보고 해결해야겠죠. 근데 해결하려면 우선 remain이 명사로 쓰였을 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remain이 남다잖아. 그럼 명사로 쓰였다는 건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흔적 이렇게 되는 거야. 흔적, 트레이스 어때? 트레이스. 그럼 the remains 유적도 된다잉? 흔적이니까 그러면 헐드가 물이잖아. 무리의 흔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 뒤에 스탬피드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이 단어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스탬피드. 이건 공무원 하는 친구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스탬프는 알아주세요. 아, 스탬프 도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장 가지고 뭐해? 찍지. 그러니까 스탬프가 찍다라는 뜻이 있고 도장이 있어. 그럼 걔랑 관련된 말 같지 않니? 스탬피드. 스탬피드. 얘는 스탬피드 우르르 몰림 이런 뜻이야. 우르르 몰림. 자, 그럼 사람들이 몰릴 때 발자국 소리가 둥둥둥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스탬프 찍다. 거기서 온 거야. 스탬피드. 스탬피드. 그러면 우르르 몰려봐. 그럼 평화로워 경쟁이 있어.
그치? 그래서 경쟁이나 컴피티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우르르 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르르 몰리다. 됐니?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무리들의 흔적인데 우르르 몰려온. over 어디로 몰려온 거야? The cliff top이니까 절벽 위로 우르르 몰려온. 아하, 우르르 몰려온 무리들의 흔적이다. 근데 by 누구에 의해? 읽어봅시다. By groups of cooperative and ingenious 기발한 Paleolith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구석기 사냥꾼. 아, 협력적이고 기발한 구석기 사냥꾼들 그러한 그룹 무리들에 의해 우르르 물려온 말 무리들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에 의해 이만큼 오래 전에 라고 퉁치면 되잖아요. 됐죠? 확실히 여기가 지금 동격으로서 부연 설명이고 사실 해석할 때는 만약에 독해라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가 뭐냐는 겁니다. 무리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동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절벽이나 그런 건 아니겠죠.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말들의 뼈, 그게 뭐야? 무리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그지? 오케이. 자, 다시 읽어볼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말들의 뼈들을 절벽 아래에서 발견했다는 거야. 그럼 그 뼈가 뭐냐면 무리들의 흔적이고 어떤 무리들? 우르르 물려온 절벽 위로 떨어지기 전에. 누구에 의해? 얘네들에 의해. 우가 요만큼 전에 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더 하나 가볼게. ingenious하고 paleolithic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헷갈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고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만 다르죠? 뭐만 달라요? 여기 U하고 여기 I만 다릅니다. 하나만 달라. 아, 얍삽해. 위에 건 뭐냐면 ingenious, 순진한 하면 뭐밖에 몰라요? innocent밖에 모르죠? 네, 요거예요. 순진한. 근데 밑에 건 천재적인, 기발한 이런 뜻이에요. 천재적인, 기발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쉬워. 얘는 말장난하자. 너 언제 잘 거야? 라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장난이야. 엄마가 너 언제 잘 거야? 하니까 애가 이제 순수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들어. 나 이제 잘 거야. 인제 누웠어. 인제 누웠어. 어때? 느낌이 좀 순진하지, 그지? 엄마 말 잘 들어. 언제 누웠어? 인제 누웠어. 아, 나 인제 누웠어. 순진하네, 알겠지? 자, 따라봐. 인제 누웠어. 아, 순진하네, 그지? 너 말 잘 들어? 오케이, 좋아. 인제 누웠어. 근데 얘는 얘가 사실상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여기 뭐가 보여? 지니어스 보이죠? 지니어스. 천재랑 관련된 말 같지 않니? 그래, 천재적인 기반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오해하기 쉬운 게 앞에 뭐가 보여? 여기 부정어 같죠? 그럼 이거 부정어가 아니라는 거죠? 강조. 마치 뭐랑 똑같아. valuable의 앞에 im 붙어도 invaluable. 얘 기중안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런 거 조심하자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펠리올리틱이라는 단어 보이지? 펠리오가 들어가면 다 오래됐다는 뜻이야. 그리고 리틱이 들어가면 이거 다 돌과 관련된 어근입니다. 펠리오가 들어가면 다 뭐라고? 그럼 나중에 고생물학 이런 단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단어에도 펠리오가 들어가고 그래요. 어쨌든 펠리오는 다 오래 구닥다리 올드의 느낌이야. 그러면 펠리올리틱이 구석기 의지. 그럼 생각해봐. 네오가 들어가면 다 새로운이란 뜻이야. 우리 뭐 네오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네오 여기 무슨 말일까? 다시 봐봐. 그치, 신석기야 얘가 새로운 돌이잖아, 그지? 신석기가 되는 거야. 그럼 청동기는 뭐야? 브론즈. 되게 쉬워.
브론즈. 브론즈 에라라고 말하면 이게 청동기입니다. 알겠죠? 철기는 뭐겠어? 아, 내가 할게. 알겠지? 아이언 에라. 브론즈. 아! 아! 마음이. 너 롤 못하잖아. 자. 야, 근데 브론즈 다음에 실버 나오는 거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줄게. 이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어. 그 신석기고 얘는 구석기. 알겠죠? 야, 언제 잘 거야? 인제 누웠어. 됐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83번. 383번은 자, 그냥 읽어봅시다. 유명한 표현이 있대. 이 말 들어봤니? Keep your friends close. 자, 우리가 keep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오형식 구조가 어떻게 돼? 목적.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굳이 표시해 볼게. 그 이유는 다음 문장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친구는 가까이 두지만 너의 적은 더 가까이. 됐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근데 그러한 표현이 was exemplified 나와 있어. exemplify가 뭐겠어? 예시화하다 그 말이겠죠. 이게 example이고 화하다, 예시화하다 그 말이잖아. 그럼 수동태니까 예시화가 되어 보여진다. 이렇게 말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어디 속에서? 넬슨 만델라의 attempt, 시도로부터 예시로 나타난다. 우리 넬슨 만델라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는 우리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모르면 좀 우리 그 정도만 합시다. 넬슨 만델라 최초의 남아공 흑인 대통령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의 시도, attempt 다음엔 투부정사 나와서 뭐 하고자 하는 시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어떤 시도를 했길래? 아프리칸스를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프리카란 단어가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 언어가 아니에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아프리칸스라고 나와 있죠. 아프리카너. 아프리칸스. 이거 억양도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자, 그거 있잖아요. 남아공에 백인들 있죠. 그 백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남아공에. 그쵸?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보어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어인이라고 합니다. 보어 전쟁 들어봤어요? 보어 전쟁. 주격 보어할 때 보어 말고 보어인이라고 해. 영어로. 보어인. 그때 백인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백인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서 온 백인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처럼 살고 있었던 흑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엄청나게 차별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 남아공 백인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를 만든 거야. 그게 아프리칸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어인의 언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야. 남아공에 살고 있는. 심지어 이런 단어도 있어. 그리고 야, 그럼 생각해봐. 얘네 네덜란드 사람이지. 영국인 관점에서 생각해봐. 그럼 영국인 관점에서 얘네들은 세련됐겠어? 아니면은 뭐 그래봤자 촌스러운 애들이겠어? 그래봤자 촌스러운 애들이겠지. 야씨, 부어인 같아가지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어리씨가 촌스러운이란 뜻이에요. 이게 촌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후질근한 약간 좀 안 좋은 뜻이야. 부어인 같다 이거야. 부어인 같다. 별게 다 있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우리가 수식어구를 잡아주면 되는데 생각해봐. 이 아프리칸 언어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컴마는 무슨 격? 동격. 아프리칸이 뭔데요? 적의 언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흑인으로서 넬슨 만델라가 차별은 받았지만 내가 적을 알아야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아프리칸 언어를 배웠던 겁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내가 아까 전에 383번 같은 경우에 매우 쉬운 킵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 목적어, 목적보어 잡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384번에 있어. 자, 여기에 여기까지 가볼게. 지오가 들어가면 다 땅이란 뜻이죠. 그쵸? 그럼 이게 therm, 이게 열이잖아. 지열. 당연히 지열은 뭐예요? 만들어지기를 inside the earth. 그죠? 땅 안에서. 근데 그게 help. 자, help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목적어, 명사, 목적보어, 투부정사 여기에서 얘네 둘 다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해석할 때는 없애도 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지만 그냥 유지해준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킵이 나왔죠. 킵은 뒤에 목적어 명사만 받을 수 있지만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어도 있다고 했잖아. 지금 384번 문장에 오형식이 숨어져 있거든요. 자, 목적어 목적 보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temperature. 오브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게 낫겠어? the ground. 이게 여기까지 되겠죠? 자, 목적 보어는 어디 있을까? 자, 목적 보어가 헷갈릴 텐데, 자, 내가 답을 알려드릴게. 여기가 목적은 잘 잡았어. 근데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야. 얼만큼의 깊이? 수미터의 깊이에서 그 말이잖아. 수미터의 깊이에서. 목적 보어는 여기에요. 지속적인 온도 대략 섭씨 10도에서 20도. 이거 보입니다. 왜 보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보어가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죠. 그래서 보시면은 유지해 준다는 거야. 누가 뭐 하는 걸? 땅의 온도잖아. 목적어 땅의 온도가 이 정도 온도가 되도록 유지해 준다라는 거잖아. 의미적으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관계가 다시 의미적으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치 보어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나온 거죠. 킵 나오고 목적어의 품사 명사 그 다음에 목적 보어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구조가 나온 거야. 이래서 어려워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게. 지열 만들어지는 거 근데 그게 유지해줘. 누가 뭐 하는 걸? 땅의 온도고 어디에 있는 땅의 온도? 수미터 깊이에 있는 그 땅의 온도를 거의 일정한 온도가 되도록 유지해 주는 거야. 대략 10도에서 20도 섭씨. 됐죠? 넘어갑시다. 킵이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킵이 목적 보어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헷갈립니다. 조심하세요. 꽤 자주 나옵니다. (385번) 가보자. 요거 재밌죠? 요거 재밌죠? 나만 재밌죠, 사실. 요소잖아? 자, 1번하고 2번 있어요. 뭐가 답일까요? 2번이죠. 왜? 진짜 동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어떤 요소예요? 학생들의 어려움. 뭐 하는데 학생들이 어렵다는 거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지식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 자식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기 지식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소라는 건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hindsight bias. hindsight는 뒤란 뜻이에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너 뭔지 모를까봐. 얘가 소재잖아? 딱 봐도. 학생들이 자기 지식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한대.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이란 게 있대. 근데 그게 뭐야? 뒤늦게 깨닫는 거래. 물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땡큐지만 안 나와 있으면 어떨 거야? 걱정 마. 뒤에 뭐가 있어? 부연 설명했죠? 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후 확증 편향이 뭐냐면 경향이라는 거죠. 봐봐. 너네 텐드 뒤에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텐드 뒤에 투부정사 나올 거라고 생각해줘. 그럼 똑같거든? 똑같아. 얘가 명사로 쓰이면 tendency가 경향이잖아.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뭐뭐 하고자 하는 경향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후 확증 편향이 뭐냐면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야? 가정하려는 경향이죠. 근데 우리 가정하다라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 근데 assume이 가정하다라고 쓰려면 뒤에 반드시 대절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밑줄 친데 봐봐. Once something happens. 일단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면 그럼 이 대세 정체가 뭘까? 동격이 아니라 이 assume과 이어지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assume과 이어지는 짝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일어났다면 대디하라고 가정하려는 경향이라고. 그치. 이 assume에 대한 명사절 대절이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걸 왜 파악하기가 어렵냐면 중간에 뭐가 이렇게 껴있지. Once something happens. 이게 껴져 있다 보니까 assume에 대한 대절짝 얘를 놓쳐버린 거란 말이야. 이렇게 중간에 뭔가 껴있으면 얘가 부사절이 삽입돼 있잖아요. 이 부사절 때문에 네가 해석이 되게 안 된 거란 말이야. 다시 assume 대식 대디하라고 가정하다잖아. 얘 짝을 찾기 위해서는 얘가 부사절임을 의식했었어야 돼요. 자, 다시. 그럼 어떤 경향이야? 가정하려는 경향이죠. 뭔가가 일어났을 때 대디하라고 가정하려는 경향이야. 원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All along, 내내 알고 있었다. 그럼 뭐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It was gonna happen. 그거 일어났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려는 경향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happens. 그게 일어났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알고 있었어. 내내 알고 있었는데 결국 터졌구만이라고 가정하려는 경향.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런 거?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사후 확신 편향이야. 그죠? 요거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럴 줄 알았어요. 궁예질. 나 궁예 다 보여. 요 그지? 이걸로 대표될 수 있는 말이죠. 궁예질. 그치? 참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야 재밌죠. 내용이야 재밌는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 내 내내 알고 있었다라는 효과. 쓰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hindsight bias라는 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내 알고 있었어. 라는 효과랑 동의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부사절이 나왔을 때 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assume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여기 대절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를 생각했어야 했다라는 거. 그게 어려웠었다라는 거 생각하며 넘어가도록 합시다. based on이 어디에 기반하여 라는 하나의 전치사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전치사격으로 생각해 줘. 그럼 뒤 명사 나와야겠죠. The findings, 결과, 교육 심리학자들. 교육 심리학자들의 결과에 기반하여 그 말이겠지. 그럼 주어 안 나왔네? 그럼 가이던스가 이게 지침이잖아. 따르세요. 이런 지침. on. 전치사는 about의 뜻이 있으니까. 무엇에 대한 지침이야? Teenagers social media usage. 너네들이 이거 사용하는 거죠. 그러한 이것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더라. 아하. 그러니까 뭔가 심리학자가 뭔가 파인딩 했겠지. 그거 바탕으로 지침을 내려줬대. SNS에 대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지침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땡땡으로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부연 설명이 뭐냐면 부모님이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
아이들의. 그리고 선생님은 should inform 해야 된다는 거죠. 야, inform 나왔을 때 여기 of는 의가 아니잖아. 에게죠? 학생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효과 됐죠? inform 말고도 notify 해도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inform 말고도 나온 김에 써볼까? convince, 확신시켜주다, 설득하다도 A of B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에게 을르리라고 해석하는 거였어요. warn도 경고해주다, 그리고 remind, 상기시켜주다도 뒤에 A of B 나왔을 때 의가 아니라 에게 을르리였잖아. 오케이, 처음 아닙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놓치거든. pay attention to가 뭐야? to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다죠? 그죠? attend 보이죠? attend가 뜻이 뭐야? 참석하다.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attend 다음에 얘가 타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 장소 명사가 바로 나오잖아? 그럼 어디에 참석하다예요? 그런데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pay attention to 이거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attend 다음에 to가 등장하잖아? 그럼 역시나 얘도 역시나라고 했어요. 전치사로 사용되어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어디에 집중하다입니다. 즉 attend 다음에 장소 명사가 나오느냐 전치사 to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래서 attend 장소 나오면 참석하다. 근데 attend 다음에 to가 나오면 어디에 참석하다가 되는 집중하다가 되는 거야. 예. 여기 봐봐. attention 보이지? 동사 형태 attend 여기 보이는 거야. 이유가 있는 것이다. 387번. interconnected. Every part of history. 이 intimate가 친밀한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immediate는 즉각적인이잖아. immediate는 즉각적인이고 얘는 순간을 얘기하는 말이고 얘는 친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명사 형태가 intimacy, 친밀함이죠. 친근한 거. 자, 그럼 가보면 every part of history, 역사라는 것은 친밀하게, 이거 몰랐어도 물론 해석은 됐을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every other part,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잖아. 그 다음에 끊으시고요. in such a way that 보이시죠? 아, 너무 중요해서 발표 하나 칠게. 얘가 자주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해석이 꼬여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in such a way that 다음에 뒤에 절이 나올 거야. 그럼 내가 해석법을 두 가지 알려줄게. 우선 있는 그대로 보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으로 라고 하면 되겠지?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구수하게 오리지널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직독직해 느낌도 있습니다. 직독직해 느낌으로 가려면 그러므로라고 하면 돼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런 느낌으로. 아,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럼 가볼게. 그럼 역사의 모든 건 연결되어 있네?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방식으로. one another, 서로에게. each other는 둘이고 one another는 셋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녹아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다시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imperceptibly.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인지 못할 정도로 서로에게 다 녹아들어 있는 거야. 어쨌든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고 인지 못할 정도로 서로에게 다 녹아들어가 있다 그 말 한 거죠? 이 땡땡도 무슨 설명이겠어? 부연 설명이겠죠? No 부정어는 동사 부정해 주니까 no part of it 즉 세상의 어떤 부분도 would be quiet 조용하지 않을 거야 as it is 현재 그 모습처럼 즉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현재 모습처럼 조용하지 않을 거다 의역해야겠죠 세상의 어떤 모습도 지금 모습처럼 그렇게 활발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야 그 말이죠 without 뭐가 붙더라면 이게 선행하다 그 말이잖아 그치 선행한 부분 즉 이전의 부분 이전의 것들이잖아 이전의 것들이 없다면 세상의 어떤 부분도 지금처럼 그렇게 quiet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 것이다 즉 세상은 이전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서로 이제 녹듯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has accumulated 축적되어 끊고 그 결과 현재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칠판 볼래? perceive가 뭐예요? 인지하다, 감지하다지. 그럼 perceptible 이 형용사야. 인지할 수 있는. 그게 임이 들어갔잖아. 그럼 긍정어겠어, 부정어겠어? imperceptible 인지할 수 없는. 그래서 imperceptibly 하면은 인지할 수 없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의식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됐냐?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요것도 얘기했었어. 이 투부정사잖아. 여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조금 꼬였을 거야.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도 있지만 문맥상 하기 위해가 아닌 것 같다면 결과로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 축적되었어 그 결과 현재를 만들게 된 거야. 이게 더 편하잖아. 아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388번 봅시다. learned. 아우, 이거는 두르고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거죠. 이게 원래 learned였거든? 문장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바꿨어. 뭐로? 요거로. acquire가 얻다지. 그럼 선천적인 느낌이야? 후천적인 느낌이야? 그치. acquired는 후천적인이에요. innate, inborn, inherent 걔네 반대말이야. 후천적인이야. 그러면 learned helplessness라는 건 뭔가 helpless는 무기력함이죠. 그 후천적인 무기력함 이렇게 읽혀줘야 돼. 아씨 인생 요거 이 후천적인 무기력함이잖아. 지금 이 모습입니까? 자, 후천적인 무기력함이야. 딱 봐도 소재 같죠? 근데 이게 자 요번엔 비동사가 붙었으니까 어디에 기반한다. underlying은 fundamental 근본적인이죠. 근본적인 conviction 확신에 기반한다. 아하 지금 얘가 소재인데 후천적인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확신에 기반한데 그럼 뭐라는 확신이야? 자 지금 네가 해석할 때 라는이란 말 붙였지. 게다가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 뒤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 같죠? 즉 얘는 무슨 격입니까? 동격 대절이에요. 동격 대절은 라는이라며 해석한다고 했잖아. 그럼 뭐라는 확신에 기반한 거야? There is no 빈칸. 근데 커넥션 같지 않냐? 딱 봐도 그지? 어쨌든 없다는 거야. 자, 빈칸 문제하고 어휘 문제 풀 때 여기 부정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얘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어쨌든 빈칸이 없다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같은 경우에는 얘를 whatever로 바꿀 수 있겠죠? No matter what you do. 네가 뭐라 하더라도.
그다음 no matter how 보이죠?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5월 병렬 구조잖아. 여기 how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 말이었죠. 그럼 no matter how much you try, 네가 아무리 많이 노력할지라도. 그래서 이 컴마 나와 있는 부연 설명을 잘 해석하셨어야 됩니다. 네가 뭐라든지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뭐가 없다는 거야? between 나왔네. between은 뒤에 and 잡아야 되죠. between A and B. 너의 개인적인 행동이나 노력과 결과에 뭐가 없다? 연결이 없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커넥션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connection between A and B. 즉 무슨 말이야? 네가 아무리 행동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거겠죠. 커넥션이 없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근본적인 확신. 나 노력해봤자 안 돼. 나 월 500 벌어봤자 서울에서 세종에서 집 못 사. 딱 이거잖아.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지금 20, 30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후천적인 무기력함이죠. Damn it. 자,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자, 또 부연 설명. 동격이죠? 즉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도 무슨 격일 것 같아? 동격 대절일 것 같죠? 즉 뭐라는 믿음이겠어?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하, 여긴 뭡니까? 가, 주어, 진주어 앞에서 끊는 게 해석에 도움됩니다. 자,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What you do. 네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 It won't work. 어쨌든 효과가 없을 테니까. 슬프다, 그지? 해석돼요? 후천적인 무기력함. 현재의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겪고 있는. 근데 웃긴 건 그죠? MZ세대는 서로를 MZ세대라고 부르지 않죠? 그럼 MZ세대는 누가 그렇게 부르는 거야? 누군가가, 그지? 저 위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편하게 분류하려고 그렇게 좀 뭐랄까 많이 좀 유감이에요. 질문 없어요? 여기 복합관계사 부분 있잖아. 하나만 복습해보자. 이건 많이 까먹으니까. No matter what 말고 no matter how 말이야. no matter how 다음에 누가 나왔을 때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부사절로 쓰인다고 했잖아. 이게 뜻이 뭐예요? 아무리 형용사나 부사할지라도 그 말이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어요? 얘를 whatever로 바꿨잖아.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이때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닙니다. 좋아. 이거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였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so cold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so cold란 말이 나오면 자 따라해봐. 이른바 뭐라고 시작. 오케이. so cold가 나오면 이른바란 말을 붙여주면 돼. 이른바라는 말을 붙여주면 돼. 그럼 이른바 모차르트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차르트 효과가 뭔지 알아 몰라?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자 동격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게 뭔지 설명해 줄게. 그게 그 이론이야. 즉 이걸 통해 동격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 했지. 그럼 모차르트 효과가 뭐냐면은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겠어? 모차르트 음악 들어 만들어 네 아이를 천재로 그렇다라는 이것도 동격이겠죠? 그런 이론이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약간 미신 같은 거잖아. 모차르트 음악을 교향곡을 들으면 근데 그게 예시다. 무엇의 예시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봅시다.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뭘 쓰죠?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for of가 뭐야? 그죠? 이거죠? 그럼 이 동작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니까 of도 있죠. 사람 성격 형용사 나왔을 때. 지금 이것만 얘를 은는이가라고 읽으면 되겠죠? 동작에 대한 주체 은는이가라고 해석. 그럼 동명사일 때는 어때요? 그렇죠.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고 여기를 역시나 은는이가라고 읽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왜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차르트 효과라는 것은 예시인데 어떤 예시입니까? 자, 찾아보세요. 의미상의 주어 찾아보세요. 뭐가 의미상의 주어입니까? 그죠? 요렇게 읽었어야 돼요. 무엇의 예시라는 겁니까? 바로 과학적인 결과, 연구, distort가 왜곡하다거든? 그럼 being distorted라는 건 연구 결과가 왜곡되는 예시. 요게 해석이 자연스럽겠지. 과학적인 연구가 왜곡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다. 근데 무엇에 의해 왜곡되는 거예요? 미디어에 의해. 근데 뭘 통해 왜곡되는 겁니까? 하이프, 과대 선전을 통해. 과대 광고. 하이프라는 명사 다음에 PP, 꾸며주는 말이겠네. 보장되지 않은 연구에 의해. 연구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광고에 의해. 요렇게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하이브는 알아두세요. 마약 주사라는 뜻도 있지만 뭐 그건 당연히 외울 필요 없겠죠. 그래서 과대 광고,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프로파간다, 선전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니? 의미상의 조 놓치면 안 돼요. 요 정도는 이제 뭐랄까 알겠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구원들이 오랫동안 관찰하고 기록해왔지. 새를. 근데 그 새가 자, 요것도 이렇게 가셔도 돼요. 요걸 아까 전에 이거 동명사죠. 이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가서 이것도 은는이가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이거 하는 걸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물론 수식어구 느낌으로 가도 뭐 이해는 되지만 이게 직독직해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럼 뭘 관찰한 거야? 새가 이거 하는 거. 새가 뭐 하더라는 거야? 새가 집을 어떻게 지는 거야? 다른 사이즈 모양으로. 그리고 종종 becoming more elaborate. 동의어. sophisticated, elaborate, 정교한, 섬세한 이런 말이죠. sophisticated, elaborate, 정교한. 그러니까 집을 애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줘. 그리고 종종 정교해지기를 as they matured. 성숙해지면서 더 크고 다양하게 짓는 거야. 그걸 관찰하고 기록한 겁니다. 지금 주어 동사 나왔죠? 가만한 너의 친구. 무슨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입니다. 그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데디아를 암시하는 거겠죠. learning, 즉 뭐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후천적인 뭔가가 관련된 빌딩 네스트, 그 집 짓는 거랑 관련된, 둥지 짓는 거랑 관련된.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우면서 더 복잡하고 큰 집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해석은 됐습니다. 뭐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나와 있는데 풀어봅시다. easy야. 왜?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자, 여기서 함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easy가 정답이에요. 근데 오히려 뭔가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죠. 잘 봐요.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가 있잖아. 요구, 주장, 제한, 명사 다시.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들이 있으면 뒤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어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 이 말 들어봤잖아. 그럼 오히려 애들이 뭐를 선택해? 이거를 선택해서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B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말이 안 돼? 그죠? should 넣어서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should 넣어서 말이 안 되니까 이건 그 용법에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is를 가셔야 됩니다. 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봐봐. 그리고 suggest가 이게 페이크로 잘 나오는데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네가 알고 있는 뭐가 있고 제안하다. 그럼 제안하는 건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안하다라고 쓰일 때 그때 바로 요주제명,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 should 생략 얘가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suggest는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암시한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suggest가 암시하다라고 했을 땐 이 용법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그 비동사 그거 should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수일치 맞춰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부연 설명 건너뛰어라.